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봇대에 이런 게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있고요. 여기 세 개 연달아서 빗물 빠지는 그거 있고요. 저 앞에 버스 같이 생긴 것도 보이고요. 네, 이 장소가 많은 장소인 것 같은데요. 영상을 조금 보시면 Давай в сторону, в сторону! 네, 뭔가 엄청난 폭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이 장소는 이 방향에 주유소가 있는데요. 이 주유소에 폭탄이 터져서 뭔가가 꽝 하고 터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를 한번 이렇게 스트리트 뷰로 보면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유소에 뭔가 이런 거 있네요. 이거 예? 요거 이런 거 유조차 예? 주유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 얼마 써 있네, 그죠? 네, 이 장소가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뭐야? 기름이 아니고 이거 가스 아니야? 어쨌든 이런 무슨 탱크 같은 거 있습니다. 네. 네, 이 장소는 남북을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장소는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에 있는 이 주유소인데요. 제가 주변에 다른 주유소 폭격 맞은 영상에 나오는 위치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러시아군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최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최전선에서 가까운 주유소는 다 부시고 아마 가까운 주유소를 다 부시면 이제 점점 멀리 예? 계속 부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0 주유소를 150개를 부셨다고 하는 어제 그 발표가 있었죠. 예, 그래 그걸 다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예, 영상 나온 것만 제가 해보니까 최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데부터 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유소만 부시는 게 아니에요. 주유소 말고 여기는 철도 기관차가 이 다리 밑에 숨었는데 그 다리 밑에 숨어 있는 철도도 부시고 여기는 주차장인데 트럭 있잖아요. 트럭들 이제 주차장에 있는 트럭도 부시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우크라이나군이 야 우리도 이란한테 배워서 화물 트럭 뒤에다가 미사일 숨겨서 발사지롱 하는 자랑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화물 트럭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죠. 주유소 부셔야 되겠죠. 화물 트럭도 주차장 필요하겠죠. 그 주차장에 있는 화물 트럭은 다 부시는 거죠. 왜? 합법적인 목표물이 되었음. 너희가 화물 트럭에다 미사일 넣어갖고 쏘니까 우리는 화물 트럭하고 주유소를 부실 수 있음.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장소는 ISW 지도로 한번 보시면 이 장소인데요. 네. 최전선에서 보시면은 최전선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죠. 요 최전선에서 가까운 주유소부터 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미 지역을 가보면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부장공비 어제 나왔나? 네. 그리고 또 여기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이쪽 어디라고 해야 되나 리만 근처인데요. 네, 최근 24시간 러시아군이 진출한 나오고 있고요. 사실 리만 근처는 아니죠. 세베르도네츠크가 건너 있으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나 시베르스크 부근인가 아니면은 슬라비안스크 방향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콘스탄티노프가 변화가 보이지 않고 포크롭스크 부근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방면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글리아이폴리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 근처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여기는 그 주유소 자포리자의 주유소 뽀개진 데고요. 그리고 헤르손은 원래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것들이 다 그 주유소 뽀개는 영상이고 좌표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를 전부 다 찾아서 지도에 표시한 것입니다. 뭐 굉장히 많죠. 주유소 부시고 이게 바로 그 다리 밑에 자포르자에 있는 그 열차 기관차 다리 밑에 있는 그 기관차의 모습인데 이제 러시아가 여기를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기 보시면은 다리 밑에 기관차를 숨겨놨죠.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한 것입니다. 네, 이거는 그 공격받은 그 기차 그것도 찍은 것이고요.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 기관차를 공격하는 영상인데요.
특이하게 마우스로 해당 지점을 클릭하면 인식하는 것 같죠? 드론이.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공격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5대의 그 기관차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해당 장소를 제가 이렇게 빨간 점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 다리 밑에서 2대,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 여기 2대, 셋, 몇 대 해갖고 하여튼 총 5대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북한제 소형 다련장 로켓포인데요. 이거를 러시아군이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부 지역이니까 아마 수미나 그쪽 되겠죠? 볼찬스크 쪽. 서방 소식통에 따르면 모스크바 주변에 추가적인 방공망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모스크바를 공격하니까 방공망을 더 두텁게 하고 있답니다. 또 이제 요격 드론, 율카 말고 율카보다 더 좋은 요격용 드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어제부터 우크라이나 측은 키예프 공격의 정확한 공격 수단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가 새로운 1000km에 달하는 미사일을 지상 발사용으로, 이거 원래 찌르코는 공중 또는 지상 발사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배에서 날리기로 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행기에다 달고 또는 땅 위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걸로 우크라이나 서부의 르비오야 자카르파티아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자카르파티아 르비오인데요. 그 원래 배에서 쏘기로 돼 있는 건데 1000km 날아가는 건데 지상에서 쏠 수도 있고 비행기에서도 쏠 수 있대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날아간답니다. 네, 크라마토르스크의 한 주민이 방어 라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용의 이빨하고 철조망하고 막 쫙 둘렀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면은 1,400만 그리브냐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1,400만 그리브냐면 얼마일까? 네, 4,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나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네, 영국 해군은 조선업이 망해서 잠수함이나 뭐 해군 배 같은 거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단말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갖고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무지하게 많답니다, 우크라이나는. 키예프에 또 대공 미사일이 보충돼서 지금 대공 미사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뼈만 남은 듯 마르고 방치된 부상과 누적된 심지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슬라비안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의 안정화 지점에서는 전선으로 향하는 병사들이 짧은 휴식이나 건강검진을 위해 돌아오는 병사들과 마주칩니다. 공통적인 증상은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그리고 수개월 동안 포화 속에서 입은 정신적 상처입니다. 병사들은 요격이 불가능한 러시아군의 활공폭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대화는 어김없이 불과 20km 떨어진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콘스탄티노프카로 이어집니다. 러시아군은 보병의 진격을 위해 도시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프카는 지금 여기 말하는 거죠. 거의 다 점령된 걸로 보이는데 인정하지 않고 노란색으로 칠해지고 있는 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몽드는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굉장히 호전적이죠, 러시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하는 이유는 지금 인정 안 하면 나중에 야, 너 그것도 몰랐어? 네가 무슨 언론이야? 그딴 것도 모르는 게, 이렇게 언론의 신뢰가 떨어질까 봐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확실한 거예요. 여기는 러시아에 떨어진 게. 그럼 앞으로 어디 기대하면 되겠어요? 어디가 이제 뉴스가 나오겠어요? 리만이겠죠. 리만도 지금 거의 반 이상 러시아군에 넘어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여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나오겠어요? 쿠피안스크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는 식빵 같은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군이 여기저기 이런 데서 무장공비가 막 출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곰팡이나 빵처럼, 곰팡이가 꽃을 피우면 뭐다? 빵은 다 이미 점령된 상태다. 어떤 분이 그 댓글로 명언을 남겨주셔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서방 언론이 쏟아내는 쓰레기 같은 소리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승리하고 있다면 영국 언론이 무슨 말을 할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이 기사를 보면 압니다. 이 얼간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뭐라고 그랬는데, 푸틴은 동요하고 있고 트럼프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이 러시아 군대의 붕괴를 강요할 기회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러시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닌 척하고 있을 수도 있지.
네, 오늘도 키예프에는 러시아가 이런저런 공격을 해갖고 뭔가 지금 불도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건 계속 그런 거예요. 네, 러시아가 이제 공격해서 불렀다는 거고요. 쭉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평상시에 계속 하던 건데, 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죠? 네. 폴란드 보고서 러시아 계란 게르베라 드론 제어 채널 확장. 러시아가 그 전자전 그 대비해서 저 주파수를 여러 개 예비하고 있다가 돌아가면 쓴답니다. 연료 전문가 세르게이 쿠이오는 우크라이나 최전선 지역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저 트럭 운전사들이 해당 노선을 거부하고 있으며 러시아 드론의 연료 기반 시설 공격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잖아요. 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 주유 차량, 탱크, 기름 차량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는 러시아도 하는 거죠. 예? 이건 러시아 영상이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막 차에 막 서 있는 거 다 박살내고 주차장에 있는 거 싹 다 박살내고 주유소에 서 있는 거 싹 다 박살내고 그냥 서로 아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고 하는 거죠 그냥. 다가오는 겨울은 혹독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 슈미갈 장관은 그단스크에 이어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서 이번 겨울은 혹독할 것이며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든 계속되든 관계없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연료 비축량과 관련하여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다고 디젤은 남아돈다고 아마 휘발유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벨라루스의 공세 준비 관련 거짓말을 젤렌스키 거짓말이라고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대변인 뎀첸코는 다행히 국경 바로 인근에는 공격부대 집결이나 군사부대 및 장비 증강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있다고 그러고 그 최전방 그 대변인은 없다고 그러고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정보 출처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한 게 이 전쟁 시작하고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 얘네들은 손절. 못 믿겠어. 그리고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분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되었던 러시아군인 160명 대 우크라이나군인 160명을 서로 막 교환했다고 합니다. 포로 교환했답니다. 네. 네, 같은 영상이고요. 네. 현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따르면 크리보이록 인근 그로프카 마을에서 주민들이 군 납치 조직 징병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 징집관들은 밭에서 일하던 트랙터 운전사들을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스칼라 나치 부대에서 자행된 고문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 그게 왜 문제가 돼? 우리는 별의별 짓을 다 했어. 지금 너무 길게 말할 수 없어서 내가 말 안 할 뿐이지. 별의별 군대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뭔 이 정도 갖고. 젤렌스키의 폭력배들에게 폭행당한 아들을 고려하던 아버지가 자신도 폭행당했습니다. 카르코프에서 군 징병관 요원 경고 공격 한 명상 칼로 신분증 검사를 받다가 우크라이나 사람이 갑자기 칼을 꺼내서 징병관들을 찔렀답니다. 한 명은 죽었답니다. 한 명은 상처만 있고. 폴란드 우크라이나 EU에 가입 저지 요구 폴란드 최대 야당인 하여튼 폴란드는 EU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야가 약간 결이 다르대요. 폴란드에서도 여당하고 야당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폴란드는 그 EU 가입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는 것은 유럽에 투자하는 것이다. 젤렌스키를 둘러싼 온갖 부패 스캔들 이후에도 우르젤라 폰데어 라이엔은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라고 너나 해. 돈 있으면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키예프 편에 섰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 대통령 대변인은 야 프랑스가 무슨 트럼프 대변인이라도 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이 워싱턴의 대변인이 아니면 미국의 중립성에 대한 그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저녁 국제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6년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또 돈을 준답니다. 그래서 총 얼마를 주기로 돼 있는 거냐면 1,400억 유로. 지난번에 900억 유로 또 그거 러시아한테 전쟁 보상금 받아서 주기로 하고 땡기는 거 플러스 또 추가해서 총 1,4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돈은 안 부족한 거예요. 사람만 어디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로이터 통신 러시아 강경파 푸틴의 외교 포기 및 우크라이나 공격 강화. 이제 소모전을 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1,400억 원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언제 끝나? 그러니까 러시아 강경파는 야 이제 소모전 그만하고 핵 날려갖고 박살내버리자 이러한 이제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부터 이건 나온 건데 야, 되게 늦게도 나오네 로이터 통신은. 라브코프는 이제 차관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 루비오 외 미국 국무장관이 앵커리지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질문에 답해서 좀 온건하긴 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푸틴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불러갖고 억지로 가갖고 한 건데 뭔 소리임? 대략 그런 이제 취지예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러시아인 중에 특수 작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한 사람을 입국 금지하자는 걸 왜 반대하냐면 그거 어떻게 가려내는데? 그 걔가 거기 가서 싸우던 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가려내? 방법이 없잖아. 그래 좋아 이상적이긴 해. 근데 현실적이지 못하잖아. 이게 그 좌파 걔네들 그 이상주의자들.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그래 좋아 골고루 나눠 먹으면 이상적이고 좋은데 비현실적이잖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공정한 걸 안 좋아해. 나만 특별 대우 받고 나머지는 다 개 취급하길 원하는 70억 명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좋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왜 성령받은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은 성령받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실현했어요.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다 나눠 쓰고 아유 이거 우리 공통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해서 서로 협동하고 그랬어. 그거는 성령받은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거야. 네, 또 중동, 이란, 레바논, 이스라엘, 미국 관련 또 시작됐습니다. 예. 또 시작됐어요. 제가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기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미국이요 호르무즈에서 야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이쪽으로 그냥 그거 트랜스폰더 위치 그 발신기 끄고 나와 그랬어요. 그래갖고 몇은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중에 걸린 놈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미국이 다시 또 이란 어딘가를 또 공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레바논 있잖아요. 레바논 정부한테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야 니네가 그 헤즈볼라죠 무장해제 시켜봐봐. 그걸 또 시전한 거예요. 근데 될 리가 없어요. 왜냐고요? 전에도 그걸 시도했는데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전에 실패한 걸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 트럼프가 며칠 전부터 야 시리아 대통령도 백악관으로 좀 와봐봐 할 얘기가 있어. 근데 이유가 뭐냐? 백악관으로 오라는 이유가 뭐냐? 너네가 있잖아 이 레바논 좀 헤즈볼라 좀 없애버려. 근데 얘가 안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터키가 배후에 있잖아요. 시리아의 배후. 터키가 그걸 원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란하고 터키하고 싸움을 붙이는 게 되는데 그 이간질에 터키가 넘어갈 리 없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얘네들이 장악력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해요. 지방의 각종 그 군사 그 무장 세력들이 자기 나와바리 지나갈 때 예? 뇌물 받고 다 통과시켜준단 말이에요. 드론을. 그러니까 뇌물만 주면 여기 무사 통과인 거예요. 대통령이 야 그거 하지마 그런다고 해서 얘네들이 말을 들을 놈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대통령 알샤리안가 그 졸라니 그 사람이요 쿠데타 당해갖고 죽을 뻔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미국하고 지내? 너 왜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유화적이야? 너 알라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죽일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이 동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어쨌든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10년 갔단 말입니다.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전쟁이. 1년도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끝날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끝나는 척 하면서 질질 끌고 끝나는 척 하면서 질질 끌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기 보시면 러시아의 교수이자 전문가인 사람이 터키에서 한국에 이르는 이 지역, 예?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 산업 기반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으로 이전된 유일한 지역. 여기에서 이제 5년에서 7년에서 10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날까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령, 자칭 계엄령이고 이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왜 실패했을까요? 당시 김어준 씨는 국회에 참석해서 어떤 그 대사관, 외국 대사관에서 얘기해줬대요. 저한테 전화를 해줬답니다. 그게 누굴까요? 미국인 것 같지만 미국은 우리 아님!
우리는 아님 김어준한테 전화 안 해줬음. 이렇게 미국은 아니라고 일단 칩시다. 미국인 것 같지만. 그런데 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방국 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신변 위험에 대한 제보와 연락을 받고 즉시 피신했다고. 자 그럼 이 김어준 씨가 자기만 몰래 알고 혼자만 도망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배신자. 너만 살려고 너만 도망가? 그러면 나중에 욕먹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상황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이 안 했어도 아마 그 외국 우방국 외국 대사관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해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간땡이 큰 이런 짓을 했지. 총 앞에서 총 들고 있는 계엄군 앞에서 총뿌리 붙잡고 자기 총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짓을 간땡이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왜? 야 미국이 우리 편이야 인마. 미국 아니고 여기 이제 우방국이라고 했으니까 우방국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방국 인마 대사관에서 전화 받았어. 그 싫어한대 걔네들. 윤석열이 그거 하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들 빨리 국회에 가갖고 그거 부결시키라고 우방국 대사관에서 연락 다 받았어. 야 보좌관 다 모여. 야 다 모였나? 그래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BBC에도 나온 그 유명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뭐 대한민국 자 그럼 왜 미국은 이걸 싫어했을까요? 예? 미국은 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싫어했을까요? 원래 우크라이나전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 말기 때요. 우크라이나전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가자지구 사태가 터지면서 또 여기서 뭐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두 군데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서 하기도 힘든데 두 군데서 지금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북한에다가 막 드론 달리고 막 계엄령 친위 쿠데타 하려고 막 북한이랑 싸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 군데서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지금 왜 여기서 네탄야후가 이걸 일으키자마자 10월 7일 뭐 그거 빌미로 여기 가자지구 일으키자마자 유럽에 있는 ICC라는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네탄야후에 대한 그 체포영장 발부했어요. 그리고 계속 유럽하고 이스라엘 네탄야후가 계속 티격태격 그 말싸움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얘네들 바이든 세력은 우크라이나만 집중하고 싶었어. 근데 네탄야후가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고 여기서 이걸 키우니까 가자지구 사태를 키워서 장기화시키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야 적당히 하지 그만해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윤석열이 또 북한이랑 한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죠? 그렇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러시아 중동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쪽에서 전쟁을 일으킬 그 젠주만 뭐 루시타니아호 뭐 또 통핑만 사건, 피그만 사건, 글라이비츠 방송국 사건 이런 거 펄스 플래그 작전을 해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당시 윤석열 정부는 파악을 못한 거지. 국제 감각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러시아 전문가 교수 이 사람이 얘기한 5년, 7년, 10년 이게 이제 근거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향후 5년, 10년, 10년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전쟁 준비가 되어야만 여기서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터키까지 포함이에요. 이 사람이 말한 건 터키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준비가 되어야만 이 지역에서 미국은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미국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한 것이 맞습니다. 자, 최소한 미국 군함 10척을 한국에서 빠르게 건조해서 무기를 잔뜩 실어갖고 이제 전력이 될 때까지는 이 한국에서는 전쟁이 안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벌어놨다. 다만 그 당시 5년 7년, 10년 후에 한국 정부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자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도 한국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거는 한국 망해도 싼 나라지. 국제 정세가 지금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잖아. 우크라이나하고 중동 문제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다른 곳에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전쟁을 할 건데 미국은 언젠가는 이 지역에서 반드시 전쟁을 할 건데 국제 정세가 지금 여기서 전쟁에서 이제 물량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미국이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5년, 7년, 10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놨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전쟁에 말려들어서 반도체 공장이고 철강 공장이고 다 박살나면 그지되면 그거는 이 나라에 그거는 당연히 그럴만해서 그런 거니까 이제 불쌍하게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